사건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최종훈 구속영장 발부됐고 정준영은 첫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서 다 혐의 인정했다고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다 이랬고. 다 죄송하다고 한. 구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형은 공판 아직, 준비기일이어서 아직은 좀 멀었어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쾌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쾌황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 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MSG님 앞에 왠지 다크 MSG. 다크이즈. 괜찮으세요? 옷도 다크하게 입으셨죠? 아, 옷은 원래 맨날 다크니까 그런데. 모자를 진짜 오랜만에 썼어요. 그렇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저 모자 쓴 모습이 더 익숙해가지고. 머리 안 감으신 거 아니에요? 머리 감았죠. 언제 감았냐가 중요하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그 성폭력 범죄 특집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듣고 계신가요? 조댓구라고. 이게 뭐예요? 좋아요, 줄임말, 댓글, 줄임말. 그력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마다 아재가 된 느낌입니다. 네. 이 단어를 모르다니. 아니, 발음이 약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이제 버닝썬 승리 그리고 정준영 카톡에서 이제 몰카에 대한 얘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으로 동영상 공유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불법 촬영물에 촬영과 유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봤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폭행이 벌어졌는데 특히 이제 버닝썬에서 이슈가 된 게 약물, 이제 물뽕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뽕이 근데 뭔가요? 물뽕이 예전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렸고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GHB 뭐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만든 어떤 약품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마시면 조금 정신을 잃고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좀 그런 효과가 있는? 네, 그래서 뽕 다들 뭔지 아시죠? 뽕. 뭐 보통 히로뽕 뭐 네,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뽕이 일종의 약간 마약의 대명사처럼 뽕뽕. 뿅 가서 뽕이겠죠? 그럼 뿅이지 왜 뽕일까요? 뽕잎에서 나오는 맞다. 아, 진짜요? 그래서 뽕잎이 뽕잎에 마약이에요? 그러면 그 뽕잎 샤브샤브 이런 거 다. 저는 아니, 필로폰이라서 뽕이라고 부르나 보다 이랬는데. 네, 원래는 필로폰이라서 뽕이 맞습니다. 필로폰이 옛날에 그 일본에서 히로뽕이라고 네, 불렀잖아요. 일본에서 히로뽕. 히로뽕이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낚이셨군요. 좋습니다. 뽕잎 샤브샤브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필로폰에서 히로뽕이 나오고 그래서 마약의 대명사로 이제 뽕이 나온 거고, 사실 이 물뽕은 뽕은 아닌데 뽕이 마약의 대명사처럼 뽕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자꾸 뽕뽕거리니까 이상하게 하는데 그래서 물뽕이라고 된 거고, 이게 여기서 많이 쓰는 거 이제 GHB라고 해서 이제 감마 하이드록시 부틸 애시드, 뭐 감마 하이드록시 부타레이트 뭐 이런 약인데, 뽕 전문가시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마약류가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마약류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쓰는 거 이제 뭐 케타민이나 뭐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뭐 이제 모르핀 같은 것도 이제 진통제지만 마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 미다졸람 이런 약들이 이제 보통 수면 마취할 때 쓰는 수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의사의 감독 관리 하에 그 이제 쓰는 거라서 이제 안정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수면제로 먹여서 뭐 이런 세우는 거잖아요. 범죄 행위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물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티릭 애시드라고 이제 부탄이라는 그 산에 카르복시산 식초 같은 거, 식초 같은 거에 탄소가 이제 어느 분야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붙어요. 뭐 1번, 2번, 진짜 3번 오랜만이다, 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그 감마라는 탄소 맨 끝에 감마라는 자리에 OH기가 붙는다고 해서 뭐 감마 부티릭 애시드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분자량이 되게 작고요. 물에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 타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그 맛이 무맛인가? 거의 맛이 없는데 근데 약간 짭조름한 맛이랑 약간 좀 이상한 맛이 왜 좀 이렇게 나긴 잘하세요? 한데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드셔보셨나 보다. 아니, 조금 찾아보고 어. 제가 아는 지식을 조금 이제 버무리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런 거라서 이게 물뽕이라고 불린 이유는 물에 되게 잘 녹아서 그렇고 이게 접근성이 되게 높은 거네요. 다른 네, 그쵸. 거는 뭐 주사를 네, 만들어야지 물에 타기만 물에 하니까 그냥 물 마시면 돼요. 주로 쓰는 게 이제 물에 타면 좀 티나고 하니까 술에다 섞어주는 거죠. 술에 아, 그냥 맞아, 영화 가루 보면. 좀 타면은 마시면 되고 이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수면제들은 대부분 이제 지용성 그러니까 뭐 비타민도 뭐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뭐 있잖아요. 뭐 네네네. A, C하고 뭐 BD 뭐 이런 것처럼 다른 약들은 인체에 되게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배출되는 약들이 이제 뭐 하루 이틀 최소한 뭐 아니면 뭐 70 이상 뭐 이렇게도 가고 하는데 네. 이거는 수용성이라서 금방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몇 시간만 어떻게 지나면. 기분 다 즐기고 네. 나서. 그러니까 이제 밤에 다른 사람이 물뽕을 나한테 타서 먹고 이제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이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정신이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내가 당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이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알아보고 막 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된 거예요. 그게 옷들이. 범죄에 무섭다. 특화된 마약이네요. 그렇죠. 범죄하기에 되게 좋은 약인 거죠. 그렇게 위험한 게 실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중추신경계가 중요한 게 이제 몸에 뭐 항상성 특히 대표적으로 호흡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코올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사실 되게 위험한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머리에 그 심각한 비가역적인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무섭다. 그게 그 뭐 마이클 잭슨이나 무슨 누구죠? 조커 연기했던 사람. 히스레저. 그 히스레저. 사람들이 먹었던 건데 그건 보통 그분들이 항정신성 그렇죠. 약물들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먹으면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술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정신도 멍해지고 그쵸. 뭐 고민도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자꾸 술 생각이 나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시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네.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네.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마약 먹고 그 다음에 그 프로포폴 맞고 뭐 하는 게 다 그 사람들이 뭔가 대놓고 자기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즐길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환경에 있으니까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쉽고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가 또 여기까지 왔죠? 물뽕이 뭔지. 물뽕에 대해서 얘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버닝썬 관련된 어떤 변호사님이 방 변호사님 그분이 공익신고자 대리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내용 중에서 이 약물을 먹고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뉴스에서는. 그래서 관련 보도를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방영된 어떤 방송들에서 많이 보도된 제보 내용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지인이랑 함께 버닝썬 클럽에 갔다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위스키를 서너 잔 받아서 마신 후에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그 후에 호텔에서 깨어났을 때는 옆에는 위스키를 건넨 남성이 있었고 그 후에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 근데 그 여성이 위스키 서너 잔 받아 마신 거는 평소에 그 여성 주량에 전혀 미치지 않는 정도라는 거죠. 주량이 세시네요. 네, 주량이 되게 센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어떻게 됐냐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남성이 처벌되지 않았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다면서도 멀쩡하게 걸어서 남성과 호텔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혀 있었대요. 그리고 약물 검사도 했는데 결과가 음성 반응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남성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제 전직 마약 담당 검사였던 변호사님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로 마비되는 거는 과도하게 이 약물이 투여됐을 때이고 적절한 용량으로 투여됐을 때는 본인만 기억을 못할 뿐 모든 행동들을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가 걸어서 호텔에 가고 이런저런 행동을 한 게 다 CCTV에 찍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이 강제로 취한 여자를 아니면 정신없는 여자를 데리고 간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공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물뽕이라는 약물의 특징이
12시간 이내,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만 검출이 가능하고 현재 감정 기법상으로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 이후에는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갔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죠. 네. 초피디님이 다른 방송에서도 이게 나온 거를 들었는데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웃으면서 찍은 자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전혀 아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아. 블랙아웃 상태인데 행동을 다 한 거니까. 몽유병 걸린 분들 보면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정상적인 행동을 활동을 네. 하고 가서 막 네. 비슷한가 봐요. 내 그게 어떤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억을 못 하시는 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행위 당시 기준으로 우리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하면 행위 당시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그 상태 정말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내 의지랑 관계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행위를 할 당시에는 정신이 있었던 건데 사후적으로 망각을 한 거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기억을 못 하실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셨나?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술을 많이 하셔서 뇌 해마가 손상이 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샌드위치 사가려고 편의점 들렸다 가는데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막걸리를 이렇게 사갖고 가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 네, 것 꽤 같아요. 계시잖아요. 해장술 하시나? 네, 저희 그 눈이 부시게 관련 방송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네. 갑자기요? 이것도 알코올성 치매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요. 눈이 부시게 관련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성폭행은 무조건 이제 죄가 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약간 뭐 특수감각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네, 그냥 거죠? 강간하고 일반 강간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를 일반 강간죄라고 하는데 약물을 그러니까 수면제라든지 이런 물뽕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몰래 먹였다.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폭행으로 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걸 폭행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 해서 폭행으로 보고 그래서 일반 강간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약이라는 게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이 마약을 계속 투약해서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추신경계 뭐 나빠지고 막 네. 신체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상해에 해당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특수강간은 보통 이제 특수자가 붙으면 여러 명이 같이 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를 특수자를 보통 붙이는데 약물을 판례해서 흉기를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그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물을 먹여서 정신을 잃을 정도면 그 이 상해 개념이 꼭 때려서 피가 나야 상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하면 상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 강간이 아니라 강간 상해가 되거든요. 강간 상해가 되면 법정형이 확 올라가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상이지. 네, 5년 이상의 징역. 무기랑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 상해. 10년이에요? 응. 특별법, 성폭력처벌 특별법. 아. 예. 내가 약을 먹여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랑 이미 약에 취해 있는 있는데. 사람한테 성범죄를 네, 저지를 그쵸. 때 그래서 아니면은 아까, 나는 약만 먹였고 다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눠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한 세 가지 네. 정도로 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내가 약을 몰래 먹였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는 자기가 약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몰래 약을 먹인 행위는 폭행이 될 것 같고 그게 상해에 이르는지 이거는 뭐 또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폭행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 강간에는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약을 먹었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 정신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을 먹인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준강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한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이제 중간간 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미 피해자가 자기의 신체 상태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틈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는 거죠. 강간은 의사와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게 강간인데 중간간은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판단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강간을 했을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준강간으로 그쵸. 네. 누군가가 약물을 먹여서 혹은 뭐 술을 많이 먹여서 완전 만취돼서 정신이 잃은 상태의 여자를 발견해서 자기가 그 여자를 강간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중간간이 되는 거고, 만약에 A랑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약물만 먹였고 B는 강간을 한 거죠. 근데 둘이 같이 모의하에 했으면 이건 특수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엄청 높은 형을 받게 되죠. 둘 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범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같이 한 거예요. 모의해서 어떤 범행을 모의해서 같이 하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처럼 돼서 내가 직접 강간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것까지 같이 처벌을 그게 받게 맞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술에 취해 있는데 술에 취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면 이제 의사를 반하는데 속마음은 겉으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간한 사람이 이 여자가 나는 오케이 한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우길 수 있지 않나요? 주로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중간간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간의 경우에 보통 그 여자분이 뭐 기억이 안 나거나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전혀 그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객관적인,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그 당시 범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심신상실 내지 한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보통 이제 성폭행은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하는 게 호텔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모습을 CCTV로 촬영한 그런 장면이라든지 호텔을 앞에 그 계산한 로비에 있는 사람의 진술, 그리고 거기서 계산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뭐 올라가는 데까지 있는 CCTV라든지, 그리고 택시를 뭐 어떻게 알게 됐다면 택시 내에 그 택시 기사의 진술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어렵네요, 증명하기. 네, 확보해서. 근데 요새 CCTV가 워낙 많아서 거리에도 막 달려 있잖아요. 동선 마음만 먹으면 다 네. 파악되죠. 근데 표정하고 제스처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사건에서 경찰이 보기에 뭐 예를 들면 택시에서 내리는데 여자가 막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고 막 모든 물건을 다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만취하면 보이는 그런 상황들. 거의 CCTV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면 중간간이죠, 사실. 근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 증거가 있으면 그게 괜찮은데 들어가고 나서 발생하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또 애매한 게 본인 자체가 기억이 정말 아예 그 상황 자체를 기억을 못하면 그게 참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아마 앞에 말해주신 사례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는데 뭐 심증만으로 유죄 혹은 뭐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텔에, 그러니까 둘이 뭐 같이 클럽에 있다가 호텔을 갔는데 여자는 거기에 자서 아침에 되게 당황스럽게 깨어났는데 남자는 거기에 호텔에 1-2시간 머물다가 다시 클럽으로 갔다. 그러면 강간하기 위해서 취한 여자를 호텔로 데려와서 중간간을 하고 클럽에 갔다는 그런 게 좀 더 심증이 커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적인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호텔에 데려다주고 잘 자는 걸 확인하고 나설 수도 있고. 이제 안전하겠다 하고 다시 돌아온 걸 수도 그런 있잖아요. 경우는 이미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바로 가서 그런 모든 DNA나 이런 채취가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냥 요새 구글 글라스 이런 게 좀 나오던데 나중에 렌즈 형식으로 눈에 이제 하면은 영상 기록이 가능해지면은 저 이제 그때는 가능해질 거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세상이 오면.
3000% 잠깐만 빠지면 동의를 예, 과연 동의.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들어가서 이제 아씨 되게 괜히 시작했네 얘기도 뭔가를 시작할 때 아니면 뭐 시작하다가 중간에 아니면 뭐 다 녹음을 하고 뭐 나중에 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요? 서약서를 받고 시작을 하고 어. 서약서를 받고 시작을 해도 중간에 동의라고 하면 그냥 이게 중간에 또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냥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건 그건 것 같아요. 나중에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맨 처음부터 나는 거부를 했는데 당했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취지이신 건지. 네, 뭐 그런 것도 근데 있고 중간에 거부를 했는데 안 했는데 중단했고 이렇게 잘 했는데 이 피해자가 고소하는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기사로만 접하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약간 끝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 끝나고 나서 둘이 합의하에 이제 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는데 뭔가 다음날 연락이 안 되면 뭔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했다. 이렇게 물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그리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누구도 둘 사이에만 있고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호텔에 걸어 들어간 거, 뭐 그 전에 연락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출발점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했다는 부분까지가 서로 다툼 없거나 혹은 입증이 된다면 그 이유는 이제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뭔가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얼핏. 네. 예. 아까 강간 사건이 있을 때 아까 보통 일반 강간이면 예를 들어 5년,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네. 그럼 3년부터 25년 사이인 네. 거예요. 아, 법정형 기준. 아. 예. 다른 범죄는 몇 년 이하의 그렇죠. 엄청 형량인 높죠. 경우가 많은데 법정형이. 사실 몇 년 이상으로 써져 있는 건 진짜 심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3년 이상의 징역을 가해진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무고에 관련돼서도 무고로 명백히 판단이 되고 결론이 나면 실제로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사건 선고를 받았을 때 선고되었을 것 같은 형량, 예를 들어 뭐 3년형이 결정이 될 사람이었는데 이걸 무고를 하면 무고한 사람도 최소 3년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풀려나잖아요. 다 집행유예 이런 걸로 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인정하고 재판 절차 들어가서 인정하고 이러면 그 감경 규정이 있거든요. 네. 무고죄 같은 거 네. 내가 무고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집행유예가 되게 되는 것 같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다투고 뭐 이랬는데 좀 명백하고 이렇게 그러면 재질이 좋지 않고 이러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상응한 수준으로 나오는 정도는 아닌 것 같긴 네. 하고. 네. 왜냐하면 네. 형사 처벌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받을 손해가 크다고 해서 처벌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약간 억울하지만 그런 거 민사적으로 해결하기로. 나라의 민사를 걸어야 되나요? 아니요, 뭐 나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변호사 비용을 내게 하고 이런 피해자한테 할 수 있겠죠. 아니 최근에 이제 기사가 또 나왔는데 6번 그 대전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제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연인 사이거나 아니면 합의 관계에서 그 이제 무고가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된 사건이 최근에 또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폭행 특집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여자분들이 힘든 거랑 이제 지금 쌍방으로 해서 사실 무고도 이제 같이 맞물려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 아까 3년에서 2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양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형은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보다는 좀 낮게 되죠. 낮게 되고요. 반까지 깎을 수 있어요. 양형 네. 참작해서 정상관계를 따라서. 보통 몇 년 나와요? 보통이라는 게 없이 보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 죄가 행위 수준, 그리고 행위. 그 어떻게 얼마나 잘못한 정도로 했고 그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명이 같아도 음. 그 실질은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뭔가 애매한데 강간인 경우가 있고 정말 이거는 질이 정말 나쁘다. 한 행위가 뭐 반복적이었다거나 뭐 그 피해자 대상이 뭐 아동이었다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천지차예요.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강경을 25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강간으로 일반 강간으로 25년은 흔치는 않아요. 예, 한 거의 번도 거의 없는 없. 것 같아요. 그 조두순도 예,
25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들어봐도 뭐 상담한 사례 중에 상대방 여자분 말을 안 들어봤고 이제 이 남자분 말만 들어봤지만 자기는 그 여자랑 술자리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둘이 약간 썸 타듯이 해가지고 호텔에 갔대요. 근데 그 여자가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여자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줬냐면 이 여자애가 토를 하는 것도 내가 다 치워주고 옷도 빨아주고 어떻게 보여 다 했다. 근데 다음날에 근데 다음날에 이 여자애가 갑자기 오빠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한다. 근데 나는 진짜 그 당시에 썸이었고 얘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고 이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중간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여자애도 분명히 그 전에 멸정한 상태에서는 허락을 했을 거고 범죄라는 걸 그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그 하시게 남자분은 되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 여자애가 내가 이제 딱 이제 그 성관계를 하기 전에 이 여자애가 딱 보니까 보정속옷처럼 그런 거를 입고 있더라고. 그걸 나한테 들키니까 쪽팔려서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너 중간간이야.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취한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되죠. 취했는데 취한 사람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정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취해서 토하고 막 옷 치워줘야 되고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면은 정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판단력으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중간간이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생활의 영역이고 맞아요. 이걸 어떻게 어쨌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거를 아무튼 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구글 글라스가 빨리 이제 좀 원론적인 걸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무죄 추정보다는 유죄 추정에 가깝다는 생각이 형사 재판은 들 때가 있긴 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죄의 판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무죄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 이러면 무죄 판결을 하라는 건데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뭔가 그걸 확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비교형량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법원도 태도를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취지는 다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영역이고 당한 사람은 진짜 억울하고 그걸 밝히긴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이 있으면 죄로 인정을 하는 건 어떻겠냐 좋게 말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죄로 인정하자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고 반대급부로 사실 그게 아니었을 때 무고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낮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고소를 당해서 만약에 그게 죄로 결정이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은 진짜 완전 아장이 나는 건데 물론 뭐 당한 분도 평생 당한 분도 당한 게 사실이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사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평생 완전 그 사람 인생은 거의 이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특히 성범죄 쪽으로 결정이 되면 취직도 하나도 안 되고 일도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 무고에 대한 리스크도 그만큼 동등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기소된 내용이 기각되거나 불구속이 그러니까 그 뭐 불기소 처분되거나 아니면 사건이 유죄가 아닌 걸로 종결된다고 해서 전부 다 무고가 되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제 안배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더더욱 무고는 원래 성범죄 형량만큼의 리스크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보는 손해나 어떤 그런 거 피해의 크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사실 강간이나 이런 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고 그거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 또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형벌은 그런 걸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강간은 조금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사람 신체에 막 죽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것도 그 사람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판단되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다르다고 할까? 피해를 보지 않고 그 행위 자체로 보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제 두 죄의 성격이 많이 다르긴 네, 하죠. 많이 달라서. 예, 그러니까 무고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누군가를 이제 형사처벌 내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그런 권한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이제 허위로 신고했을 때 이제 처벌받게 되는 거고, 이게 편제상으로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가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죄로서 이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떤 국가 기능에 허위 신고를 해서 국가 기능을 훼손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면인데, 근데 이게 사실 실질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 지적해 주신 그런 면이 있는 거긴 해서, 이렇게 아니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뭐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고도 그럼 그에 상응해서 똑같이 양형을 높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런 좀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애초에 죄를 조금 규정한 취지가, 예.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피해자 진술을 되게 엄격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정말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되게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법관의 어떤 판단의 영역 이거. 근데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되게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1심, 2심 판결에 그게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논문 같은 데 봐도 이제 그런 1심 판결과 1심 판결에서 이제 뭐 유죄를 했는데 2심으로 가서 이제 무죄가 되는 판결들 분석해 보니 이게 되게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 법관에게 그런 판결이 집중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성향에 그러네. 따른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세세한 좀 촘촘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얼핏 좀 근데 해봤어요. 또 어렵네요, 진짜. 언제나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피해자한테 몰래 약물을 먹이고 강간을 하려고 몰래 약물을 먹이고 강간을 했다. 그러면 약물을 먹인 것 자체는 폭행. 그리고 강간을 위해서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강간죄가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뭐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 그러면 상해까지 붙어서 강간 상해 내지 강간 치상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피해자가 이미 마약을 한 상태, 의식불명 아니고 심신상실의 상태다. 네. 내지는 만취 상황이라서 정신 못 차리는 상태다. 그 경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마신 거니까. 근데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했다. 그러면 중강간이 되고, 근데 중강간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증거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기억도 안 나고, 강간도 그래요. 약물 먹고 강간한 것도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나중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했을 때는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내가 강간당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범죄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내지는 약물을 먹여서 강간 당했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확보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